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투의 쿨입니다. 오늘 미야자키 이튿날인데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은 아니지, 마지막 밤이지. 엄마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만큼 맥주 한 캔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저것 좀 많이 사왔습니다. 일단은 기린 이치방은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좀 색깔이 예뻐갖고 이거 사봤어요. 한국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제가 콜라를 살 리가 없는데 콜라를 집어왔어요. 코카콜라가 피치 맛이 있다고. 와 진짜 신기하다. 어제 먹었던 겁나 맛있었던 이거 아이스 호떡 같은 거 좀 사왔어요. 이거 먹으면서 오늘도 좀 어제에 이어서 예민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면은 구독 취소하실 분들도 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까고 죽인다.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미야자키에서 좀 느꼈던 거 아마 거의 이어지는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교토편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그때 무슨 혐한 식당이 있다 그래갖고 그때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원래는 그 야심한 시간에 제가 뭐 배도 빵빵하게 이미 부른 상태였고 우동을 뭐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덥다. 근데 여기 문 좀 못 여나? 그때 제가 가서 막상 느꼈던 거는 제 얼굴이 비주얼이 절대 일본 사람 같이 생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약간 저도 조금 쎄한 느낌이 들었던 거는 교토는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오사카랑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국 패치가 되게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중국어하고 영어까지는 다 써 있는데 한국어만 없더라고요. 진짜 그거 딱 하나. 다른 거는 사실 솔직히 제가 글쎄 그 알바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댓글을 쓰신 그분이 가셨을 때 하고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이게 사실 혐일 이러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런 옛날에 안 좋은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친일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사용을 하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든 그런 식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이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진짜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우와. 와, 이거 살구 맛이 나긴 하는데 막 달콤한 살구 맛은 아니고 약간 쓴 살구 맛 뭔지 알죠? 제가 미야자키를 오면서 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와서 이것들에 대한 제가 해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여기서 그래도 한 2-3일 정도 있었으니까 그것들에서 나중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미야자키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심을 어디서 살까? 이게 사실 이거는
아마 저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일본 여행이나 이런 데를 갈 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 유심이라고 안 치고 항상 그냥 만약 후쿠오카 간다면 후쿠오카 유심 이렇게 검색을 하고 뭐 오사카면 오사카, 뭐 삿포로 이런 식으로 검색했는데 미야자키 유심이라고 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본 유심 쳐서 거기서 나오는 거 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어디서 했더라 저는 신마켓, 저는 신마켓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뭐 각자 다른 데 뭐 잘 아시는 데 있으면은 그쪽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유심 사서 하시면 됩니다. 미야자키 유심이라고 따로 있는 건 없어요. 일본 타 지역엔 없는 여기만의 음식은 일단은 여기가 그 와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미야자키가 일본의 3대 와규가 사가규, 그리고 고베규, 미야자키규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매년 그 일본에서 그런 대회를 한대요. 어느 소고기가 일본 최고의 소고기인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야자키규가 우승을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거는 고베규가 되게 유명한데, 최근에 우승 많이 한 거는 미야자키규가 우승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모르겠어요. 고베규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고 유명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갔던 데가 미야치쿠라고 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와규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뷰도 되게 좋고, 거기가 철판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주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고기만 거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코스 요리처럼 쭉 나와요. 처음에 뭐 샐러드하고 시작해가지고 그 철판에다가 그런 요리들을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맞춰서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얼마 나왔더라? 9만원 나왔다. 근데 9만원이라고 하면 되게 비쌀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고급 한우집만 해도 1인당 10만원 이상 나오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맛이 어땠냐? 훨씬 맛있어요. 훨씬, 진짜 훨씬 맛있고,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기 직접 구워주니까 이게 큐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앞에다 갖다 주거든요. 그 소고기가 진짜 입에서 녹아 없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1등급 가장 좋은 등급 하나가 있고 그 아래 등급이 하나가 있고 2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등급은 사실 좀 너무 비싸갖고 한 15만원 이상을 줘야지 100g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갖고, 와, 너무 비싸다 해서 저는 130g짜리 그 밑에 등급 거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먹었는데도 진짜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철판으로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고기 기름이 남아있잖아요. 굽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야채들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 나중에 볶음밥을 할 때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다 섞여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나중에 그 야채 데친 거를 먹어도 거기서 은은하게 그런 그 고기에 그런 좋은 지방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막 느껴지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여기 오시면은 미야자키균 한번 드셔보시는 거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치킨 남반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미야자키가 서양 애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정착을 했었나 봐요. 옛날에 걔네가 이제 그런 자기네 나라 음식을 해서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 게 치킨 해가지고 그런 소스 같은 거를 뿌려서 만든 게 치킨 남반인데, 그것도 여기만의 독특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먹어봤는데 확실히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뭔가 익숙한 맛,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한국에서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음식들은 되게 많아요. 한솥 도시락 먹으면은 이렇게 치킨 닭고기 튀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하고도 맛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별로 특별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양배추 말이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안 먹어봤어요. 사실 특별한 맛이 아닐 것 같아서 안 먹어봤는데 제가 진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먹고 다니라 지금 목까지 음식이 꽉 찼어요. 진짜 더 이상 안 들어가. 배가 너무 불러요. 항상 부른 상태로 있어서 뭔가 약간 좀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은 느낌? 그리고 날씨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오실 때 진짜 한국 겨울 날씨는 겨울옷은 일체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어쩌다가 추위 진짜 심하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근데 사실 약간 추위를 좀 덜 타는 편이긴 한데, 한국 겨울이 약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꽉 해가지고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여기는 일단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약간 좀 불면은 약간 좀 쌀쌀하네 그런 느낌 정도? 약간 가을철에 밤에 나가면은 드는 그런 느낌. 그게 전부예요. 그런 겨울의 날씨는 여기는 없으니까 겨울옷은 제가 봤을 때는 외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낮의 날씨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반팔을 입어도 저는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밤에는 약간 쌀쌀하니까 얇은 외투 정도? 그렇게 하나 챙겨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왔을 때 겨울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 여름에는 훨씬 덥겠죠. 여름은 근데 뭐 한국에서도 반팔 입고 그러고 다니니까. 미야치쿠 예약 방법. 예. 미야자키 귤라고 치면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미야치쿠가 되게 유명하니까, 가격대가 좀 나가긴 해도 유명하니까, 근데 진짜 제 생각에는 비싼 만큼 약간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 해주는 셰프분께서 한 2팀 정도를 셰프 한 분이 맡거든요. 근데 얘기하면서 먹는 것도 되게 재밌고, 약간 오마카세 먹는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미야치쿠가 인기가 되게 많아갖고 예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약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그 미야치쿠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예약을 하겠다는 그런 영어로 써서 이메일을 보내면은 답장이 와요. 이날 몇 명, 몇 시 예약 가능한가요? 보내면은 답장이 와서 거기서 컨펌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에러가 있었던 게, 제가 12시 30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카운터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홀 자리도 있어요. 그 예약이 그냥 자리로 예약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대에 내가 먹을 수 있게 예약이 된 거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12시 30분에 예약이 돼서 저는 갔는데, 지금 홀 자리밖에 없고 카운터 자리는 딱 찾는데 어떡하시겠냐, 홀 자리로 안내를 해드릴까. 그러니까 저는 카운터 자리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카운터 자리는 1시는 돼야 날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1시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1시까지 기다렸다가 홀로 카운터로 갔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그거 모르고 가시면은 괜히 더 불쾌하실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가고 싸우지 마시고.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렌트를 해야 될까? 저는 처음에 첫날 왔을 때는 미야자키요 시내가 되게 크지 않고, 다른 데 막 호쿠오카 이런 데처럼 버스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럴 거리가 아니고, 걸으면은 거의 10분에서 15분 사이로 거의 웬만한 데를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 필요가 없겠다, 렌트하는 게 굳이 오바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썸메이치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도신공, 그리고 아오시마 하고 이런 데를 거의 이쪽 지역이 되게 관광지처럼 돼 있는데, 그쪽을 가려면 좀 멀거든요. 버스를 무조건 타고 가야 돼요. 렌트를 안 했으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버스가 제가 막 거기 찾아봤을 때는 1시간에 하나 정도 꼴로 있어갖고 배차가 길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한 게, 1시간에 한 번이면은 이게 그래도 일본은 그 버스 정류장에 그 버스 시간표가 다 적혀 있어갖고 거의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거 내가 하고 있다가 구경 좀 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 도착을 해서
툭툭 둘러보는데 한 1시간 정도는 걸리니까 가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좀 사 먹고 사진 좀 찍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놀고 하다 보면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배차 간 게 1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 간격이 아니고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배차 간격이 짧을 때는 30분 이러다가 길 때는 막 갑자기 2시간 넘어가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버스가 되게 빨리 끊겨요. 그 우도신궁이나 그쪽 썸메이치나 그쪽으로 가는 그 버스는 제가 여기서 한 3시 49분이었나? 그 버스가 와갖고 그 여기 현지인들한테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게 자기들도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알려주는데 오는 버스는 없을 거다. 오는 버스가 거의 도착하고 나서 10분, 20분 있다가 오는 버스가 막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 내리자마자 그냥 한번 10분 보고 타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썸메이 진안까지 가신다고 하면은 3시 40분에 여기서 출발을 하더라도 미야자키에서 늦는다, 못 간다,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리고 그럴 거면은 렌트를 해라. 만약에 시내에서만 돌아다니고 하실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 맛집 같은 거는 거의 시내에 다 몰려있긴 하거든요. 이게 친절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뭐 일본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는데 뭐 뒤돌아서면은 다 막 검은 속내가 있다, 막 뒤에가 뒷담 엄청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안 친절해도 뭐 뒤에 가면 뒷담화 안 해? 뒷담화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라도 친절한 게 낫죠, 나쁘게 쳐도. 그리고 되게 일단은 친절이라는 게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되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서로 윈윈이라고. 윈윈.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한번 호텔에 올라오는데 저기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본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올라갈까 하다가 탈 것 같아 갖고 그냥 살짝 잡아놨거든요. 엘리베이터 잡아놨는데 딱 잡아있는 거 보고 한 분이 딱 그걸 보더니 하면서 이렇게 막 오시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우르르 하고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도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계속 완전 거의 한 90도는 좀 오버하고 한 40도 정도 그쪽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막 스이마세 막 이렇게 하더라고.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니까.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버스에서 옆자리 비었을 때 옆에 앉을 때 뭐 스이마센 하고 앉는다든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그런 걸 느꼈었는데, 진짜 해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있어주고 해결이 안 되면은 진짜 막 미안하다고 자기가 막 그러면서 진짜 뭔가 90도로 인사하는 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너무 민망할 정도라니까. 근데 그게 뭐 문화권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예. 되게 좋았어요. 자, 물론 이것도 사실은 제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극소수의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다 그런 극우의 세력, 그런 정신병자들 빼고는 다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모든 게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러다가 또 뭐 제가 뭐 일본 사람들한테 갑자기 길 가다가 조선인이다 하면서 뭐 날개란 맞고 이러면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일본 무서워서 못 오겠다. 여행하기에는 진짜 괜찮은 좋은 나라 아닌가 싶고, 진짜 한국에서는 막 버스 아저씨들 막 뭐 물어보면은 요새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하던데, 아직도 이제 뭐 물어보면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앉아갖고 대꾸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뭐 물어보면은 급출발, 급정거, 급커브, 그냥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자기가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느끼는 게 또 있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 여행을 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에 대해서 여행하면은 그 지역은 그 나라는 별로 안 좋은 나라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겠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거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너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 한국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한국은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한국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또 한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사실 우리는 한국 안에서는 당연히 이렇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뭐 되게 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외를 나가 보면은 정말 사람들 해외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이랑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은 나랑 좀 생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좀 되게 안 맞는 그런 나의 생각이었는데 외국 나오면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되게 뭐 당연히 이렇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통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해외를 나오면은 견문을 넓힌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견문을 넓혀서 뭐 할 거야? 근데 한국에서 할 건데 한국 코리안 스타일로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아니다 하는 거를 나는 계속 맞다라고 이렇게 우기면은 도라이 소리도 있지 뭐. 어쨌거나 그래도 견문을 넓히는 건 좋은 거니까. 제가 진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되게 길잖아요. 2달 막 이런데 그때 이제 여행을 안 갔던 거. 물론 돈도 없었죠. 근데 그때 간다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은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여행 간다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학비 받아가면서 여행 간다고 밤에 방학 때는 그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데 어쨌거나 이제 알바 같은 거를 틈틈이 해가지고 여행 자금을 모아서 좀 헝그리게 가면 되죠. 저 어릴 때는 우리 체력 있잖아요. 체력이 응? 굳이 이런 호텔방에서 안 묵어도 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어도 하나 불편한 거 없이 We are friend 하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한 30 넘어가니까 제가 게스트하우스 엄청 좋아했는데 그 도미토리에서는 못 자겠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워. 네. 진짜 그래요. 되게 그때 여행을 안 가고 친구들이 막 여행 가자고 한 적은 있었는데 그 돈이면은 내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지. 진짜 베르사유의 궁전 실제로 보면은 좋아? 뭐 에펠탑 실제로 보면 뭐 다를 것 같아. 사진이랑 똑같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보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렇습니다. 제 미야자키에서의 마지막 날 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안녕.